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에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 10일쯤, 이르면 10일쯤 전 세계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인데 관련 소식 차주연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정부가 네. 자진 출국 방식을 미국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네네네.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강제 추방이 되냐 아니면 자진 출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한국인 네. 직원들이 구금됐던 300여 명이죠. 이 기본적인 단초가 결국은 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적절하지 않은 비자 가지고 예. 사실상 근로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되면 기록에도 안 남고요. 예. 결국 나중에 그 적법한 비자를 취득을 하면 얼마든지 미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 강제 추방 형식이 되면 기록이 남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게 거부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게 한 예. 5년 내지 10년이 걸리니까요. 이제 자진 출국 형식을 밟는 것이 훨씬 앞으로의 활동에는 유리할 수가 있죠. 네,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예. 미국 측의 무리한 정말 법대로 하겠다, 규정대로 하겠다라는 자세부터 출발을 한 거기 네. 때문에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지금 한국에 대한 너무 이 빡빡한 예. 법 집행 자체를 막는 게 먼저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현 외교장관 오늘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네네. 있습니다. 어떤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본인이 자진 출국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요. 예. 이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직원들이 지금 그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힐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영사 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단기간 내에 출국할 수 있는 출국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그거는 그다음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르면 10일쯤에 전 세계를 오를 예정이다라고 네네, 그렇죠.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 이민국 측의 상황도 좀 짚어보면 현대 그룹 공장 사례와 같은 이런 기업체 이민 단속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 명 추방이다 이런 목표 세웠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도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그동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모두 미국 내의 불법 체류 노동자 문제 때문에 해법을 제시를 할 때 공화당은 이걸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런 인력이 생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민주당은 가능한 수준 내에서 합법화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구도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예. 사실 그동안 쇠퇴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었거든요. 사실상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어느 선에서 묵인해주지 않으면 미국 산업 자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나는 다르다. 확실하게 이제 이 불법 이민자들 예. 추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만 명이라는 거의 산출 근거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리하게 그걸 맞춰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게 또 미국 부처들 간의 관할권 확대 이 의지하고 또 맞물린 거예요.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연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규모 지금 감원을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안보부라든가 미 이민세관 단속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한번 부처 권능을 확대해 보겠다는 욕심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번 같은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당장 이제 이번 사태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비상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일단은 지금 귀국길에 오른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네네. 앞으로 우리 기업에서 파견해야 될 그런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가 결국 예견이 됐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애당초 제가 예. 보기에는 그동안의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이 예. 미국이 법대로 규정대로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게 물론 기업들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가 이제 보통 미국 가서 실질적으로 이 근로활동을 하려면 네. 전문직 취업 비자, 그렇죠. H1B나 아니면은 비노동 단기 체류 근로자 비자, H2B 같은 H2B 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발급받는데 수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들이 가서 해야 될 활동은 정말 단기간이지만 예. 굉장히 빨리 출국해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비자, 우리가 흔히 에스타라고 하죠. 네. 이걸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용 관광비자 B1, B2로 활용을 해왔는데 이게 한번 딱 주시하고 이번에도 사태의 시작 자체가 마각에 공화당 정치인이 이걸 제보를 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촉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도 이제 뭐 호주라든가 싱가포르처럼 이 별도의 취업 비자를 쿼터를 할당해달라는 걸 이번에 요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비자 체계 개선 방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네, 첫 번째는 제가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예. 지금 보통 그동안 미국이 매년 한 8만 개 이상의 지금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우리가 보통 얻는 게 2,000개 내외예요. 반면에 아까 말씀을 드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10,000개가 넘고요.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5,000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네. 이에 상응하는 정도 수준의 한국에 할당된 쿼터를 주고 여기에 대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게 하는 이 방안들을 제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의 미국의 현재 관세 협상 때 투자하게 되는 3,500불에다가 예. 1,50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투자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같은 또 이게 의회 입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의회 핑계를 대기는 할 거예요.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 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인력들이 들어가는데 비자 문제가 계속해서 걸린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을 그리고 것 이제 같아요. 아마 이런 논리를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이런 행위 자체가 투자 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생각하는 그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투자를 안 하고 네. 이기적으로 자꾸 수출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이 쇠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미국 제조업이 쇠퇴했던 데는 기술 개발을 좀 등한시하고요. 예. 고급 인력을 양성하지 않았던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정한 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인력을 예. 고용하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도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고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우리 전문가들이 계속 가서 활동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 점들을 제가 보기엔 집중적으로 앞으로 예. 역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민 단속국이 할 일을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런 와중에도. 그런데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가 결국은 이제 글로벌 파트너들하고의 신뢰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예. 지금 이게 완전히 한국을 타겟으로 해서 한국만을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뭐 외교라든가 경제 예. 모든 부처들이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 간 그 고유 영역 관할권 경쟁 이 차원에서 그렇죠. 이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특히 이민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 내 활동 부분에 대한 부처들이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 자체가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한미 관계 자체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사는 분명히 미국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적어도 쿼터라든가 예. 쿼터 할당이라든가 이렇게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실 법대로 규정대로 한다라는 당분간은 네.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